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에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들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단지 공식이 처음 보다 보니까 낯설어서. 그럼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그 공식 있죠? 어떤 공식?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a 더하기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는 x제곱 플러스 a 더하기 bx 더하기 ab. ax 플러스 b 곱하기 cx 플러스 d는 acx제곱 더하기 ad 플러스 bc x 더하기 bd 라고 나와있는 이 4개의 공식은 여기가 1번이에요.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거든요. 4가지 기본 공식은 여러분들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안 외우고서는 아예 이 이후에 수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뺀질거리건 뭐건 이거 안 외우셨으면 그냥 끊고 나가셔도 됩니다. 네. 진짜 정말 그 정도로 이 이후에 요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제가 이걸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 괄호를 푸는 과정을 전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반대되는 과정을 가리켜서 이건 인수분해라고 해 라고 수업을 끊고 얘기했었죠. 동영상을 끊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영어 단어를 외운다고 생각해봐요. 영어 단어를 외울 때 A, P, P, L, E 이거 영어로 이거 영어잖아요. 얘 뭔 뜻이에요? 사과요. 이건 알아요. 근데 사과는 영어로 뭐예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은 없잖아, 그지? 당연히 양쪽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죠? 등호잖아요? 등호라는 건 한 방향이 아니에요? 등호라는 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걸 등호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등호라는 건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분배 법칙도 마찬가지죠? m 곱하기 a 더하기 b 같은 경우에 분배해서 ma 더하기 mb라고 하는 걸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분배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분배 법칙이라고 해요. 등호잖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분배 법칙이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분배 법칙이에요. 이해돼요? 등호는 쌍방이에요. 쌍방향이에요. 자, 등호잖아요. 쌍방향이에요.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걸 보고 요걸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해요. 얘를 보고 이걸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해요. 그럼 얘를 보고 당연히 이걸 생각할 수도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에서부터 본격적인 공식이라는 게 나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끽해봐야 배운 공식, 뭐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그딴 거밖에 없었어요. 그럼 공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그 공식 축에도 못 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라고 해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피타고라스의 정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라고 나오는 거 하나 배우셨어요. 그거 말고는 솔직히 공식이라고 할 만한 건덕지가 없었거든요. 아, 기울기 구하는 공식? x증가량분의 y증가량? 장난해. 이게 본격적인 공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곱셈 공식, 이름부터 공식이에요. 이 뒤에
하나 더 2차 방정식에서 공식이라는 거 할 만한 게 한 가지 더 나와요. 거기도 이름이 붙어있죠.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거. 그죠? 공식이라고 나와 있는 구체적인 이름이 붙어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 거에 대해서는 곱셈 공식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숫자를 이용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몇 페이지? 49쪽까지요. 그죠?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뭘 할 거냐면 복잡한 식의 전개하는 과정들과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인수분해 인트로 및 다른 기타 등등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50페이지에 나오는 복잡한 식의 전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내가 봤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라는 거를 공식으로 따졌을 때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예요. 말고요. 힘들잖아. 알고 있는 공식은 4개밖에 없는데 이 4개 안에 이거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모양을 바꿔주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A 더하기 B라는 값을 잠깐 바꿔서 A 더하기 C의 제곱이다 라고 나타낸다면 곱셈 공식상으로 A제곱 더하기 2AC 더하기 C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상복귀해서 A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BC 더하기 C제곱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전개해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C 2BC C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서 멈추셔도 되지만 모양을 조금 이쁘게 바꿔서 AB, BC, CA 이렇게 순서대로 바꿔서 정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잠깐 동안 다른 문자로 바꾸는 걸 우리는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 모르시나요? 문자를 바꾼다. 네, 치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식 같은 경우에는 뭘 이용한다? 치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치환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에서 다양한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지금처럼 큰 덩어리를 하나의 문자로 바꿔서 구할 수 있는 식으로 바꿀 때도 치환을 쓰고요. 아니면 이런 것도 쓰여요. x-1 곱하기 x-2 곱하기 x-3 곱하기 x-4 자 이거 전개해봐 라고 바로 4개를 어떻게 전개해. 당황하지 마시고요. 전개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3번 공식을 이용할 건데 둘둘 풀어서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식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 공통점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둘둘 짝을 짓는다면 얘를 전개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요 두 개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라고 하면서 뭐가 보여요? 같은 애가 보여요. 그 같은 애가 보이는 x제곱 마이너스 5x라는 애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치환해버려요. 그러면 무슨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공식으로 써먹을 수 있냐면 어디예요? 3번이죠. 3번 공식으로 써먹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24 요렇게 식을 구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복구해서 x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더하기 10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4라고 놨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저거 완전 제곱식 1번에서 완전 이게 저거 어떤 하나의 제곱을 전개하는 그 과정과 동일합니다. 앞에 거 제곱 곱해서 2배 뒤에 거 제곱 그 다음엔 10x 제곱 마이너스 50x 플러스 24가 나오고요. 안 끝났어요. 이대로 끝내시면 안 돼요. 왜요? 동류항이 있어서요. 동류항까지 합쳐서 정리해 주시면 이게 괄호 4개짜리를 전개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17-1번에 제가 시간이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아서 이그젬플 17-1번은 치환을 뭘 해야 되는지만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그 전개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해보세요. 1번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랑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인가요? 여기 마이너스네요. 자, 공통 부분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뭐라 했죠? 공통 부분. 공통 부분. 치환하라고요. 딱 공통 부분 보이시나요? 누구랑? 여기 치환 가능하죠. 근데 2번은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2번에 a 더하기 b 빼기 3 a 마이너스 b 더하기 3 공통 부분이 있거든요.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그러게요. 은근히 못 찾는다. 뭐냐면 일부러 중괄호로 썼어요. 묶어주면서 부호를 바꿔주시면 공통 부분이 있어요. 얘랑 부호가 반대인 같은 애입니다. 그래서 이 식 같은 경우는 뭐 a 플러스 x 곱하기 a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치환이 가능해요.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a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a 더하기 b랑 같은 공통 부분으로 보시는 게 연습이 안 돼 있어요. 그죠? b-3이랑 마이너스 b 더하기 3이랑 같은 공통 부분으로 보는 거를 의도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3번은요? 3번도 진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계속 뒷부분 강조했더니 선생님 y 더하기 z가 공통 부분이라서 이거는 x 마이너스 a 곱하기 x 플러스 a라고 나타내시면 안 되나요? 되겠냐? 될 것 같냐? 눈에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왜 눈에 문제가 있냐면 이건 y가 아니라 마이너스 y예요. 항상 부호는 세트예요. 여기만 딱 끊어서 x 플러스 y 더하기 z, 여기만 딱 끊어서 y 플러스 z라고 보지 않아요. 그럼 얘는 이 방법 자체가 글러먹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공통 부분은 여기 있어요. 순서를 바꿔도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강박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식 어떻게 됩니까? a 마이너스 y 곱하기 a 플러스 y라고 치환해서 전개가 가능해집니다. 그죠? 순서만 바꾸시면 돼요. 4번은요? 그냥 덩어리 자체가 커서 a-2b 더하기 3c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덩어리 자체가 커버려서 전개하는데 걱정이 좀 많아. 그럼 뭘 하면 돼?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공통 부분만 치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바꿔줘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치환은 굉장히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이 어려워 보이는, 복잡해 보이는 그런 식들을 큰 덩어리를 하나로 바꿔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간단한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7-2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공통 부분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한 가지 팁은 뭐냐면 합의 같은 걸 찾아보세요. 둘둘 짝지었을 때 합의 같은 거. 17-2번이고요. x-2, x-1 플러스 1 플러스 2인가? 플러스 2 플러스 3이네요.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자, 얘를요. 둘둘 짝지어서 전개를 했을 때 공통 부분을 만들고 싶어. 일단 뭐부터 보냐면 합이 같은지. 숫자끼리 더했을 때 같은 값이 생기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누구누구? 더하면 1. 그죠? 그런데 더했는데 아무리 짜집기를 해도 더했는데 공통 부분이 같은 값이 보이질 않아. 그럼 그 다음은 뭐게요? 곱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이 경우에 더하면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같은 값이 나오지가 않아. 근데 요렇게 곱하면 여기가 공통부분이 생겨요. 공통부분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 뭐라고요? 합을 이용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곱을 이용해서. 이 곱을 이용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라서 지금 여기 있는 개념환통 부분에선 잘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 두 번째, 3학년 과정에서도 잘 나오지 않고요.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걸 다시 한번 배울 때, 그때 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전개하는 거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그나마 다행히도 문자가 여러 개인 건 없네요. 유제 17-3번만 한번 해보실래요? 유제 17-3번. 보이세요? 뭐가? 앞에 두 개 묶어서 전개하시면 뭐가 되는 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앞에 두 개만 우선 먼저 풀어보시면 무슨 규칙이 보이냐면 제곱 그러니까 합차 앞 뒤에
모양이 같고 가운데 부호만 다른 합차에 대한 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전개할 수 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전개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8x는 뭐야? 지수가 탈출해서 개수로 소환돼. 얘랑은 달라요? 네, 부끄럽죠? 일부러 부끄러우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꼽주는 거 맞아요. 네. 그럼 다시는 실수 안 하잖아. 부끄러워서. 네. 그 실수 할 것 같을 때마다 이제 이불킥 하면서 생각날 거 아니야. 그지?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 있는 것들까지 복잡한 치환해서 전개한다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다항식의 곱셈 형태를 전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그거 말고도 진짜 많이 써먹는 공식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우리 그냥 일반적인 곱셈 공식을요 변형합니다. 다른 걸 변형하는 건 아니고요. 얘만 쓸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면 요 가운데 있는 플러스 2ab를 이항해봐요. 그럼 어떤 식이 나올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애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죠? 어디다 쓰나요? 제곱의 합 구할 때요. 주로 식의 값 계산하기,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계산하기 할 때는 이런 걸 되게 많이 써요. 이것만 쓰나요? 아니요. 저기서 얘도 있잖아. 얘도 넘기면 뭐가 돼? a-b의 제곱 플러스 2ab 나오겠죠. 확인되니? 둘이 서로 요 값이랑 요 값은 전개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값이 나오는 서로 같은 값입니다. 여러분, 그럼 얘랑 얘랑도 서로 같은 거잖아. 얘랑 같은 거잖아. 그럼 이번에 얘를 넘겨봐요. 어떤 식으로 바뀌어요? 이번엔 반대로 얘를 넘겨서 정리하시면 규칙을 외우기가 조금 헷갈립니다. 진짜 정말 도저히 안 될 땐 안 외우셔도 돼요. 이걸로 하세요. 근데 속도가 확실히 좀 많이 달라요. 그냥 공식에다 딱딱딱딱딱 집어넣어서 바바바바박 하고 푸는 거랑 꼼지락 막 이거 하는 거랑 속도는 확실히 달라요. 특히나 A 플러스 합,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로 합을 주고 곱을 준 다음에 두 문자의 합이 얼마, 두 문자의 곱은 얼마. 자, 그럼 두 문자의 차는 얼마야? 라고 나오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엔 조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또 다른 경우에는 합을 주거나 제곱의 합을 주는 경우. 이게 세트가 3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곱의 합, 그냥 합 또는 차, 그 다음 곱.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나와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제곱의 합 그다음에 합 또는 차 그다음 마지막 곱 이렇게 세 가지는 세트예요. 이 중에서 하나, 둘 나와 있어 문제에서. 그러면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아니면 얘 그럼 저거 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 그럼 이거 구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 나오는 대로 두 개가 나와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하나 더 요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18-1번은 그냥 그렇다 18-1번, 18-2번도 괜찮고요. 예제 18로 그냥 바로 넘어가 볼까요? 문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xy라는 값이 6이라고 되어 있고 x 플러스 1 곱하기 y 더하기 1이라는 값이 얼마래? 12래. 이때 뭘 구하래?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의 값을 구하래. 줄을 조금만 바꿔보신다면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과 xy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가 필요한 거야? 제곱의 합이 필요한 거네. 그러면 제곱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뭐가 나와 있어? 곱이 나와 있어. 그럼 여기선 뭐가 나와 있을 것 같아? 합이 나와 있어요. 전개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xy, x, y, 1, 10이거든요. 근데 xy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6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y는 얼마야? 5네?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냐면 이대로 대입을 할 거가 아니라 곱해서 6 되고 더해서 5 되면 2하고 3 아닌가요? 그럼 이거 하나에다가 2 집어넣고 하나에다가 3 집어넣으면 답 나오지 않아요? 나와요. 나오긴 하거든요. 그걸 연습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숫자가 아름답게 나올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나올 때 좋다고 그렇게 하던 거를 연습해버리면 실질적으로 난이도 높은 걸 하게 될 때 피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연습이 안 되니까 쓰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 다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나요? 합이 나왔고요. 그 다음 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이 공식을 기억해 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합의 제곱 마이너스 2xy 그러면 25 빼기 12 13 5의 제곱이니까 25, 6, 2, 12, 마이너스 12 해서 13이라는 값 나오죠. 계산하시면 13 빼기 6은 7 아까랑 같은 값이에요.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건 사실 여기서 나오는 것보다 뒷부분에서 나오는 게 조금 더 좋은 게 얘를요. 사실 이렇게 안 바꿔요. 사실 얘는 이게 나아요. 인수분해를 섞으시면 돼요. 인수분해 배우신 분들은 네 보이시죠? 이게 더 편해요. 그래서 여기서 5 나온 순간 25 빼기 18 7 나오거든요. 된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당장에는 이걸로 풀어야 되고요. 곱셈 공식 변형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주세요. 뭐가 세트다? 저 3개 세트다. 요 세트다. 세트 메뉴 꼭 3가지 동시에 시켜야 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확인되셨나요?
뭐 많은 걸 할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뭐를 하려고 하냐면 이건 지워도 될까? 지우자. 아마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기본적인 인트로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할 거냐면요. 인수분해란 무엇입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인수분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인수분해는 어디서? 소인수분해에서 이미 들어봤다. 소인수분해부터 생각해보면 된다. 저번 시간에 결석했던 사람 누구지? 예영아! 소인수분해가 뭐예요? 제가 저번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송현아, 보여줘. 소인수 분해가 뭐라고? 그쵸! 소인수를 분해하는 거를 소인수로 분해하는 거를 소인수 분해라고 해요. 그럼 소인수가 뭐예요? 이것도 당황하지 말고요. 성준아, 소인수가 뭐였죠? 뭐라고 했었지? 아이씨, 소수인 인수라고 했어요. 소인수예요. 그럼 인수가 뭐예요? 초등학교 때도 인수라는 걸 사실 배워요. 중학교 1학년 때도 인수라는 걸 사실 배워요. 근데 여기서의 배우는 그 인수와는 조금 결이 다르게 배워요. 뭐라고 하냐면 인수라는 거는 비슷해요. 뭐랑? 약수라는 뜻과. 왜? 약수를 어떻게 배웠기 때문에. 인수라는 건 정확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A라는 애가 B 곱하기 C 두 개의 곱 형태로 나타날 때 B와 C를 A의 인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숫자에 한정지어서 봤을 때는 두 숫자의 곱이 얘를 나타낸다는 거는 얘도 얘의 약수, 얘도 얘의 약수. 그래서 이거는 인수랑 약수랑 서로 비슷해요. 같은 뜻으로 써요. 라고 해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이 A와 B와 C는요. 다항식에서도 똑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이라는 값이 x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6이라고 한다면 바꿔서도 생각할 수 있잖아. 하나의 다항식이 두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날 수 있을 때 그죠? 어떤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인수분해라고 부른다. 그럼 얘를 각각에 뭐라고 부른다? 인수라고 부른다. 이게 인수분해예요. 아니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이게 끝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인수분해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게요?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은 이거 분배 법칙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어떤 거냐면요. 묶어주는 그 과정, 그러니까 분배해서 나눠주는 분배 법칙 말고 묶어주는 분배 법칙 자체가 이미 인수분해예요. 예를 들자면 AB 더하기 3A라는 식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애 있어? 얘는 A 곱하기 B잖아. 얘는 3 곱하기 A잖아. 그럼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 있어? 누구? A가 공통으로 있잖아. 그럼 그 공통인 A를 묶어서 표현을 한 번에 해도 괜찮아? 괜찮아. 이게 인수분해예요. 제일 첫 번째 뭐?
인수분해라는 것 가장 처음에 할 일은 공통으로, 아까 공통 부분 아니에요. 공통 부분 아니고요.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 찾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통 인수라고 하는 거는 숫자도 포함이에요. MA 더하기 MB라는 형태를 하나의 두 문자의 곱으로 바꿔주는 이 과정 자체가 인수분해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입니다. 자, 2x 플러스 4y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얼마로 묶어주면 돼요? 2로 묶어주면 돼요. 이것도 인수분해예요. 얘도 다항식이에요. 상수항도 다항식이에요. 단항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하는 가장 처음에 있는 몇 페이지? 55페이지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55페이지 인수분해 때 인수라는 게 뭐냐고요?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때 이 각각의 식을 처음 다항식의 인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인수분해 같은 경우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인수분해 곱으로 나타내는 거야. 여기서 인수분해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다항식의 곱 형태로 곱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 마이너스 6 이거 인수분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왜? 뭐 때문에? 빼기 때문에. 얘가 없어져야지만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할 수 있어. 곱 형태로만 나타나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곱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공통인수로 묶어주는 거야. 이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공식에다가 대입할 건데요. 이것까지 할 시간이 될려나 모르겠네. 딱 요것만 볼게요.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제곱 더하기 곱해서 2배 더하기 b의 제곱으로 나타낼 때 얘를 a 더하기 b의 제곱이다 라고 나타낸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것 중에서요, 나 때는 진짜 무슨 짓까지 시켰냐면 이 숫자를 다 외우라고 시켰거든요. 2, 1, 4, 4, 6, 9, 8, 16, 10, 25, 12, 36, 14, 49 지금 배우신 분들은 뭐 하는지 아시죠? 이걸 외우라고 시켰었어요. 우리 때는 무식한 새끼들. 누가 그걸 그렇게 시켜. 자, 보세요. 이거는요,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보실 때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라는 식이요. 여기 있는 애의 절반의 제곱이 4가 된다면, 이 뒤에 있는 식이 된다면, 즉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형태로 나타나는 식들 중에서 a의 절반을 제곱했을 때 b 형태로 나온다면 이 식을 완전제곱식, 즉 하나로 묶어서 제곱의 형태로 써줄 수 있어요. 어떻게?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요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의 절반 마이너스 3의 제곱 9, 그럼 얘는 x 빼기 3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요게 되는지를 빠르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4분의 1 가능할까? 앞에 개수 얼마?
1의 절반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되잖아.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으로.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게 그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인수분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인수분해까지 제가 진행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문제풀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